저는 반드시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실거주 주택과 투자주택은 지역이 다른 게 좋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호 초이스 헬퍼이자 부동산 가치평가사 시크릿브라더입니다. 오늘은 2주택자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의외로 2주택자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실거주 한 채 플러스 투자 한 채를 들고 있는 케이스죠. 실거주 집이 똘똘하다면 부동산으로 자산을 증식하는 확률이 가장 높은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근데 현재 전국이 커플링돼서 움직이고 있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 2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다 전국적으로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사연자의 고민입니다. 일단 사연자는 실거주와 투자를 같은 단지에 한 케이스입니다. 이게 흔한 케이스는 아닌데 경남 창원 의창구에 있는 팔룡동 벽산 블루밍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1650세대고 99년식으로 연식이 조금 됐습니다. 이 아파트에 30평대에 본인이 실거주하고 있고 20평대를 투자 물건으로 가지고 있는 케이스였어요. 창원의 2급지라고 이제 의창구가 할 수 있는데 유니시티를 2급지로 봐야 되는데 팔룡동을 2급지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같은 단지 24평을 투자 단지로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흔치가 않은데 이렇게 하신 이유는 아마 실거주 만족도가 꽤 높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연자의 고민은 가격이 많이 빠졌다가 조금 오르는 상황이긴 한데 여기서 두 채를 다 정리하고 상급지 1주택으로 갈아타기를 할지 아니면 그냥 이 두 채를 들고 갈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사연자가 좀 어리고 이제 20대 초반 이제 사회 초년생이고 부모님이 이제 가지고 계신 단지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이제 물어보신 거였는데 첫 번째 실거주 만족도가 높은가요? 두 번째 이 실거주 집이 가치가 있나요? 세 번째 가고 싶은 곳이 명확한가요? 일단 실거주 만족도 본인의 만족도가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달라요. 행복의 기준이 다르고 만족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본인한테 일단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본인이 해당 단지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고 이제 여기서는 부모님이 되겠죠. 부모님이 해당 단지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살고 싶다면 우선순위는 실거주 집은 매도하지 않고 계속 사는 거죠. 투자 주택만 매도하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실거주 집이 과연 가치가 있나요? 라는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내가 이 집을 좋아하는 것과 이 집이 가치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죠.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좋은 집은 어떤 집이다? 잘 팔리는 집이다. 좋은 집은 나의 만족도가 높은 집이 아니라 남들이 보기에도 가치가 있고 만족도가 높아야 좋은 집입니다. 이게 가격으로 나타나는 거죠. 나는 저기가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저 집의 가격이 높다면 내가 모르는 분명한 뭔가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현재 사연자의 주택은 본인이 살기는 좋은 집일 수 있으나 가치가 높은 집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사연자의 실수가 나온 겁니다. 내가 살기 좋기 때문에 나의 관점으로 이 집을 좋은 집이라고 평가해서 투자주택까지 이 주택으로 매수를 한 거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입니다. 과연 가고 싶은 곳이 명확한가? 이거에 대한 질문도 세 번째로 해봐야 됩니다. 보통의 경우 본인이 가고 싶은 상급지의 주택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연자의 경우에는 현재 주택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딱히 가고 싶은 단지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그냥 신축에 대한 약간 갈망 같은 거 이런 것들만 조금 있는 상태였죠. 옮겨도 그만 안 옮겨도 그만인데 이 주택을 유지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사연자의 상황을 토대로 시크릿브라더의 솔루션을 드려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제가 드리는 솔루션은 실거주와 투자주택 모두 매도한 후에 더 똘똘한 실거주 주택으로 갈아타기를 하는 겁니다. 다행히 사연자는 일시적 2주택 요건이 성립돼서 비과세가 다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실거주택을 매수한 다음에 1년 후에 투자주택을 매수했고 그 다음에 A주택을 실거주한 지는 2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거주와 보유 요건 모두 2년이 충족이 되었고 그리고 B주택을 매수한 지 아직 3년이 안 됐기 때문에 A주택을 먼저 비과세로 매도한 후에 B주택을 매도하면 A, B 둘 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여요. 물론 제가 이제 세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 관련된 부분은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리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비과세가 둘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두 개를 비과세로 매도할 경우에
약 7억 정도가 될 걸로 보이는데, 실거주 집에 대출이 얼마가 있는지는 제가 이건 사연자한테 못 물어봤는데 약 한 2억 정도가 그냥 있다라고 보면 5억 플러스 대출로 실거주 집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보수적으로 집값의 한 40에서 50% 정도를 주담대로 받는다라고 가정했을 때 대략 한 8억에서 9억 수준을 매수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사연자의 이제 월 소득이나 기타 자산 등 상황을 더 자세히 안다면 제가 솔루션을 바꿀 수도 있었을 텐데, 만약에 부모님의 소득이 조금 더 낮거나 이러면 이거보다 주택 가격을 낮추면 됩니다. 일단 약간 보수적으로 잡은 게 집값의 40에서 50% 정도는 감당 가능하다라고 제가 가정을 그냥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로 갈아타는 게 좋을까? 제가 드리는 첫 번째 솔루션은 유니시티입니다. 중동에 있는 유니시티입니다. 여기는 의창구 중동이고요. 사연자의 아파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옆이니까 사실 도보권으로 가능한 단지고 심리적 거리가 멀지 않다라는 장점이 있죠. 이 유니시티의 장점은 예전에는 이 유니시티가 사실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입지는 아니었는데, 여기 세대수 보시면 세대수가 여기만 합쳐가지고 지금 거의 5,000세대가 넘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반브릭스 포함해서 이제 이쪽에 스타필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인프라가 더 좋아지고 막상 가보시면은 넓고 좋습니다. 그래서 중학교가 이쪽에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온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물론 그리고 성산구에 비해서 의창구가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것도 있지만 신축의 대단지의 이 정도 인프라 그리고 심리적 거리감이 가깝다는 점에서 저는 첫 번째로 이 유니시티 단지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지는 여기입니다. 창원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용지부로가 이쪽에 있습니다. 용지부로로 실거주를 갈아타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여기가 이제 9억에서 한 9억 5천 사이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사연자 상황에서 조금 만약에 소득이 좀 여유가 된다 그러면은 어쨌든 조금 무리해서 대장 단지로 가는 게 나중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오를 수 있는 확률은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무리한 선택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용지부로 쪽으로 가장 상급지로 와서 실거주 만족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추가적으로 투자 관점에서 볼 때도 대장 아파트가 제일 많이 올라갈 확률이 높으니까, 나중에 용호동이나 아니면 발림동이나 이쪽에 이제 재건축 단지들이 재건축이 되거나 성월토월이라든지 이쪽이 이제 들어오면은 이쪽이 이제 시세를 더 이끌어가긴 할 텐데, 어쨌든 지금까지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용지부로는 창원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입지이기 때문에 여기로 이사 가는 것도 괜찮은 선택지가 아닐까 저는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일단 메인으로 오는 게 좋습니다. 1급지로 오는 게 좋고, 물론 용호동 이쪽이 급지로 따지면 제가 봤을 때는 유니시티 다음 한 3급지 정도가 되는데, 유니시티만 의창구에서 좋기 때문에 구의 선호도 자체는 성산, 의창, 마산, 회원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구의 선호도로 봤을 때는 성산구 내에서 가장 신축이 많이 몰려있고 사람들이 그나마 좀 선호하는 데가 가음동입니다. 가음동의 이쪽이 꿈의 그린, 그 다음에 센텀 프루지오도 있고, 여기가 이제 25년에 입주하는 자이 시그니처도 있습니다. 근데 가격대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가격대면은 충분히 무리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세 가지 솔루션을 드린 것 중에 가장 가격대가 저렴하기도 하고, 이쪽 신축에서 사는 니즈도 이제 충족을 할 수가 있고, 급지도 상급지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도 괜찮은 선택지가 될 거라고 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만약에 사연자라면 이 솔루션대로 선택은 안 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할 텐데,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진짜로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2주택자가 되려는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다릅니다. 사연자의 상황과 제 상황, 그리고 사연자의 실력과 제 실력, 사연자의 목표와 제 목표, 이게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저라면 사연자와 다른 선택을 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 투자 그리고 인생에 정답이 있나요? 없습니다. 1주택 갈아타기가 좋을 수도 있고, 오히려 주택을 늘려서 다주택으로 가는 게 좋을 수도 있죠. 본인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 달라질 뿐입니다. 사연자는 부동산 공부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사연자의 집이 아니라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부모님 명의의 집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일단 같은 지역 내에, 그것도 같은 아파트를 투자처로 선택한 것 자체가 아까 미스라고 말씀드렸죠. 특히나 선호도가 높지 않은 단지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변화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사연자의 상황상 큰 변화보다는 최대한 변화가 적고 불확실성이 적은 것이 좋다고 판단해서 제가 1주택 갈아타기의 솔루션을 드리는 것이죠. 만약 1주택 갈아타기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추후에 2주택으로 가려고 한다면 저는 반드시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실거주 주택과 투자주택은 지역이 다른 게 좋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남 창원은 비교군이 울산과 대전, 광주, 세종 이런 데랑 비슷하게 갑니다. 창원의 하락장이었던 2012년에서 13년에 대구와 광주는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창원이 하락할 때 대구와 광주는 미친 듯이 올랐던 거고 13년에서 15년에는 다들 가격이 올랐는데 대전은 세종의 여파로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16년에서 19년은 창원에 엄청나게 가격이 빠졌는데 대구, 대전, 광주 다 올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19년 이후의 시장만 본 사람들이라면 전국이 커플링되고 있는 지금의 시장만 기억하기 때문에 전국이 항상 같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역사적으로는 전국이 디커플링, 즉 다르게 움직인 기간이 훨씬 길었다라는 겁니다. 유동성이 완정화된다면, 즉 이자나 통화량 이런 것들이 안정화된다면 결국에는 내부 요인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디커플링되는 시장이 펼쳐질 확률이 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저는 24년이나 25년 정도부터는 이제 벌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한 지역에 두 채를 가지고 있다면 하락장을 맞았을 때 타격이 되게 큰데 두 개를 분리해서 사이클이 다른 지역에 갖고 있을 수 있다면 하락장의 리스크를 상쇄시킬 수 있는 거죠. 사실 모든 게 확률입니다. 확률상 분산 투자를 하는 게 리스크를 해지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2주택자가 되고 싶은 분이라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잘 아는 지역에 투자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시겠지만 실제로는 내가 잘 모르더라도 다른 지역을 공부해서 투자하는 게 확률상 돈을 벌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임장을 가고 공부해야 되는 거고 원래 돈 버는 건 어렵다고 생각하고 노력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고 부동산 투자는 결코 불로소득이 아니니까요. 이걸 깨닫고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가 두 번째 주택의 수익률과 연관이 될 것이고 이것이 편안한 노후를 준비하는 밑거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사연자의 사연을 토대로 제가 2주택자에 대한 솔루션도 드렸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2주택자가 되려는 분들이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어떤 걸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아래 고정 댓글에 정규반 15기에 대한 알림도 나와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크릿 브라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